먼저 상승률 1위 기업들에 보면은 SK가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소산업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1년에 총 5개의 리포트에서 4개의 리포트가 하나금융투자라는 거, 요거는 좀 유심 있게 봐야 됩니다. 1년에 나오는 리포트들 중에서 유독 한 기업이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는 물론 어떤 애널리스트 분께서 그 기업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뭐 농협이라던가 환경 컨센서스에서 나오지 않은 기업들이 분명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환경 컨센서스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하나금융투자만 나왔다라는 거, 요거를 맹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요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요, 21년 고성 그린파워 상업 운전을 시장으로 해서 4천억 달성을 위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다. 그리고 2019년도 파생 상품이 반영된 값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SK가스가 실적을 봤더니 제품 판매라던가 이런 게 올라간 게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파생 상품 이익이 한 200억 가량이 실적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는 260%가 증가를 한 부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LPG 자체로만 봤었을 때는 LPG 가격 하락했고 전년도 대비해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대리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산업체에서도 물량이 지금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요것만 봤었을 때는 악재예요. 그런데 왜 그럼 SK가스가 올라갔느냐? 파생 상품으로 가입했던 부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00억 가량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상승이지 기업 자체의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진짜 1도 모르겠어. SK가스를 들어가고 싶은데 도대체 나는 정보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그렇다고 기업 탐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SK가스에 관련된 리포트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었을 때, 그때라고 보면은 LPG에 대한 이슈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단 기사를 보고 정말 이게 맞을 거야, 그래 기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고 이거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시, 레포트, 기사 요거를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취합해 나가면은 조금 더 좋은 투자 포인트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고인치 타이어의 회복이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고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조금 악재일 수는 있지만 주가로 보면은 좀 좋은 부분이라고 해요. 주가로 봤었을 때는 고무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을 때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형상을 보일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진짜 대단한 기업이다 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점차적으로 뭐 타이어에 대한 수요라던가 이런 게 안 좋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해외의 여파는 분명히 있었어야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생산 그리고 영업 대응으로 유럽, 북미, 중국 점유율을 상승시켰다라는 거, 국내만 보는 게 아니라 어려웠던 유럽, 북미, 중국의 점유율을 상승시켰다. 그리고 저가 타이어가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가격을 고수하면서 자기의 품질들을 높였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 코로나 어려움에서 크게 먹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상품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 하지만 21년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투입 가격이 상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럼 투자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이 해외 산업에 대해서, 해외 수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는지 요것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라볼 기업은 심텍홀딩스입니다. 역시 심텍홀딩스는 이 뭐하는 기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지주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가 없어요. 주식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있는 기업, 그러니까 전자공시를 보면은요, 배당, 용역, 임대 뭐 요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회사 흡수 합병 시 어파트너스 그리고 성진사를 흡수 합병을 하고, 그리고 PCB 제조하는 심텍 말고도 다각화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곁다리로 심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심텍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전자공시에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봐보시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했고요. 그런데 영업 컨센서스를 보면은 1%가 하락이 되었고, 그리고 이 컨센서스랑 비교를 했을 때 3억 정도 하락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망치보다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텍은 올랐어요. 컨센서스가 하락이 되었는데 왜 올랐어? 이 첨부 부분을 보면은요, 당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를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16%가 늘었고, 당분기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더 좋다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었을 때, 아, 심텍은 좀 별로일 거야, 에이 사지 말아야지, 근데 왜 오르지? 궁금하신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적 분기를 봤었을 때 컨센서스 상승이 되었을 때 단타를 하는 거는 좋지만, 앞으로 이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4분기, 그 다음 분기의 전망치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난 지금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아는 것만 해도 너무나 벅찬데 이걸 언제 봐요? 그리고 난 이거 볼 수 있는 거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직까지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저도 정확하게 4분기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혼자서 하기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보는 것이 바로 리포트입니다. 단 한 개의 기업만 리포트를 딸랑 내놨다 그러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겠지만, 많은 기업에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4분기에는 어떨 것이다, 다음 분기는 어떨 것이다, 뭐를 봐야 된다, 뭐를 대비하고 있다, 이 기업이. 이런 것들이 공통 분모가 딱 겹쳐졌을 때, 아, 이 기업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 전망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아, 그래, 그러면은 4분기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요런 목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요런 거 확인을 해야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엑시콘입니다. 아, 도대체 엑시콘은 뭐 하는 거야? 라고 되게 궁금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실제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조금 작기 때문에 많은 레포트들이 나오진 않지만, 먼저 뭐 하는 기업이냐? 메모리 테스터와 SSD를 테스터하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DDR5 시장의 개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메모리 테스터의 사업이 성장 지속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DDR5 테스터 장비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엑시콘에 대해서 진짜 이 흐름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에 나오는 이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이 리포트를 보시고 요거 그대로 있는 거 제가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봤었을 때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SoC도 증가되고 있고 SSD도 증가되고 있는데, 여기서 DDR5까지 테스터기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삼성에 대한 투자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품별 매출 비중을 봤었을 때 2019년만 보자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SSD 테스터가 거의 절반을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메모리 테스터, 그리고 테스트 서비스, 요렇게만 구분이 되었는데, 2020년도 왜 이렇게 엑시콘이 잘 가는 거야? 라고 봤었을 때는 비메모리까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비메모리가 지금 전망이 좋잖아요. 이에 따라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사업화를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여기에 따라서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좋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맹목적으로 좋아, 삼성이 투자했는데 무조건 들어가야지, 이걸 보고 들어가는 관점도 좋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 우리가 전문가들을 봐야 돼요? 전문가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탐방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엑시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쓸 수는 없어요. 기업 탐방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기업에서 너 우리 기업 안 좋게 썼지? 너 오지마,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를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요런 부분은 아쉬웠으나 이 부분은 좋게 전망이 될 것이다. 요렇게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리포트를 보면은 다 좋다 하는데 요건 조금 아쉽네? 그래도 이건 좋아질 거야. 이런 형식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유심하게 한번 봐보세요. 대다수 그런 틀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거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봐야겠구나. 그럼 그거 어떻게 봐요? 전자공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